자, 짧지만 소름 끼치는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총 7분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짧은 이야기가 연달아서 있는 그런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여자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엄마가 저를 발레 학원에 보내셨거든요. 제가 거울 쪽이잖아요. 네. 거울 쪽에서 아는 언니랑 같이 하는 시간이어서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칭하고 발레 수업 받고 이제 저희 탈의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는데 발레 선생님 먼저 가세요. 뭐 테이프나 그거 다 가져가시거든요. 또 이게 다른 수업이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때 언니랑 저랑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 딱 신발을 신고 불을 껐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타임이라 불 끄고 딱 가려는데 갑자기 그 공연할 때 진짜 먼저 큰 음악 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딱 틀어지는 거예요. 그 라디오에서. 분명 선생님은 테이프나 CD를 다 갖고 가시는데 그게 음악이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누른 것도 아닌데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신발 제대로 못 신고 막 뛰어갔어요. 원장실 가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거 라디오가 틀어졌다고 제가 막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이 설마 그 선생님 뭐 놔두고 가시겠지 이랬거든요. 딱 끄시고 이제 원장님 가셨는데 그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 분명히 라디오나 그런 거 빼셨는데 왜 음악이 틀어졌지라는 게 딱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근데 하필이면은 지하철이 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러면 라디오가 없는 상태인데도 음악이 나왔다는 건가요? CD랑 테이프가 없는 상태인데도 이제 음악이 나왔어요. 거기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 위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테이프 넣어서 음악을 트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틀었다는 게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거는 직접 겪었으면 진짜 무서울 상황이에 다 도망갔겠다 그때. 그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둘이어가지고 하필이면. 자, 그러면 발레 학원 이야기는 또 미스테리한 일로 남았고 그 다음 이야기도 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친척 고모네 집에 놀러 간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거는 제가 어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때였나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였던 것 같아요. 예. 방학이 돼서 놀러 갔어요 친척 집에. 애들이랑 놀잖아요. 애들 사촌들이랑 놀면서 이제 저녁에 자야 되는데 그날들 무서운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예. 요즘 TV에는 유튜브도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무서운 거 쳐가지고 보고 그리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한 번도 가위를 누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한 번 누른 적 없는데 하필 그날 저녁에 제가 잔 게 소파 쪽인데 제가 그때 인형을 갖고 와가지고 소파에 앉혀놨어요. 떨어지지 않게. 근데 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인형 떨어지면은 미세한 진동 같은 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인형이 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갔어요. 노래 들으면서 갔는데 그때 가위가 딱 눌리더니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꿈속에서 가위 눌렀다고 하면 어두운 데 들어가거나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꿈꾼 거는 딱 그 사촌 집이었어요. 사촌 집에서 애들이 셋이 있는데 2명이랑 저랑 같이 거실에서 잤거든요. 걔들 딱 누워있는 상태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창문가 쪽 있잖아요. 예. 창문가 쪽에 어떤 긴 남자가 검은 모자에다가 검은 그 슈트레에다가 긴 자켓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예. 저를 보면서. 그럼 그때 진짜 애들을 불러도 목소리는 안 나오고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눈을 떴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딱 눈을 떴는데 애들은 진짜 그대로 가만히 자고 있고 그때 새벽이어서 무서워서 그냥 부모한테 가서 같이 잤어요.
가위 눌린 상태에서 이제 남자를 보신 거죠? 그렇죠. 그 꿈속에서. 키도 컸나요? 키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옛날 그 모자 있잖아요. 저승사자들이 막 쓴다는 그 모자,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할아버지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네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눈이랑 코랑 입이 안 보였어요. 오호. 그냥 새카맸어요. 이렇게 또 두 가지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죠.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20대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20대 때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친해진 언니가 있었어요. 예. 저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언니였는데 둘이 되게 잘 통하는 바람에 언니가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둘이 같이 가게를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게를 먼저 얻은 다음에 그때 저도 자취하고 있었고 언니도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럼 합쳐서 같이 살자 이러면서 가게 근처에서 방을 알아봤는데 너무 운이 좋게 가게에서 정말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정말 깨끗하고 괜찮은 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게다가 이 집이 정말 시세의 3분의 2도 채 안 되는 한 5분의 3 정도 되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지? 하면서 저희가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처음 잔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예.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그 집이 반지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테라스나 이런 베란다가 당연히 없는데 꿈에는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꿈에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테라스로 가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서 커튼이 막 이렇게 흩날리는 걸 보고 제가 저 문을 닫고 밖을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창 쪽으로 막 다가가는데 다가갈수록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분이. 근데 창까지 딱 다가갔을 때 정말 창 바로 뒤에 진짜 형체가 큰 남자가 딱 서 있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어? 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갖고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끙끙대니까 언니가 저를 깨운 거예요. 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언니 나 너무 무서운 악몽을 꿨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너도? 이러는 거예요. 야, 너도? 그 언니도? 언니도? 네. 그럼 제 꿈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언니도 꿈에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오는데 안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이 열리는데 그 문에 꽉 찰 만큼 큰 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개를 보고 언니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놀랐는데 그 개가 목줄을 하고 그 목줄이 위로 향해 쭉 올라가 있더래요. 오. 그러면 그 개보다 훨씬 큰 누군가가 목줄을 잡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도 그걸 보면서 기절할 듯 놀래서 깼는데 제가 끙끙대고 있어서 저를 깨웠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첫날 밤부터 기분이 되게 안 좋지만 언니한테 언니 꿈으로도 액땜을 하나? 우리가 너무 운이 좋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처리돼서 괜히 이러나? 하면서 잊어버리자 하고선 우리가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날부터 제가 거의 매일 귀신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귀신을 봤냐면 제가 잠에 들려고 이렇게 눕기만 하면 제가 귀신을 얼굴을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시커먼 제가 귀신이구나 하는 게 항상 제 옆에 와요. 제가 자려고 누우면. 예. 근데 낮에 일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있으면 그 귀신이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귀찮기도 한 거예요. 예. 제발 나를 안 괴롭혔으면. 근데 그 귀신이 저를 괴롭힌다는 게 어떻게 괴롭혔냐면 제가 그때 20대 중반도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귀신이 저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근데 그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다. 저 손이 나를 지나간다는 느낌이 온몸에 오수수수수 계속 소름이 돋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살던 그 언니가 그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저를 전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제발 이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달라. 저 귀신한테 난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다가 귀신이 옆으로 간 건지 제가 잠이 든 건지. 잠이 들고 나면 새벽엔 또 가위가 눌렸어요. 근데 가위가 눌릴 때도 항상 그 남자 귀신이
옆에서 저를 만지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니 이 집에 진짜 귀신 있나 봐 힘들어 라는 말은 언니한테 했지만 그 남자 귀신이 나를 만져 이 소리는 못 하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사람이 그게 아닌데 괜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언니한테 언니 귀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정말 이 집에 귀신 있나 봐 그 얘기는 했는데 그 귀신이 그런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언니도? 그랬더니 이 집에 그래 남자 귀신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정말 남자 귀신밖에 못 느꼈거든요. 근데 언니가 남자 귀신도 있지라고 말할 때만 해도 제가 첫날 남자 귀신 꿈도 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갖고 언니가 뭐 남자 귀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 언니 말에 너무 놀란 게 음란 귀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그 남자 귀신이 음란 귀신이라고. 언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자꾸 나를 만져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물리치면 꼭 나한테 간대요. 예. 그러면 꼭 너한테 가더라. 근데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잤어. 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근데 넌 정말로 그 남자밖에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언니가 저를 처음 만나고 우리가 친해질 때만 해도 언니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많이 봤대요. 예. 일상생활에서. 근데 사실 전 그 말을 되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언니가 워낙 마르고 작고 약해서 좀 헛것을 많이 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랬는데 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기도를 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귀신을 점점 안 보게 됐고 이제는 거의 안 보게 됐는데 그 집에 살면서 그 남자 귀신 말고 정말 너무 무서운 귀신을 자기는 맨날 본대요. 예. 그래서 무슨 귀신인데? 그러면은 언니가 자려고 누우면 언니 머리맡에 버선발이 항상 보인다는 거예요. 버선발이 보이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살면서 정말 많은 귀신을 봤고 어떤 귀신은 무섭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그냥 일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귀신은 버선발을 보고 나면 그 버선발 위를 따라가서 그 귀신의 형체를 확인할 용기가 한 번도 안 나서 한 번도 버선발 위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버선발 자체만으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언니도 살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사실 약간 오동통한 편인데 좀 긍정적이고 잘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예. 근데 언니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때 저희가 처음에 그 집을 계약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운 좋게. 네. 그때 저희 전에 살던 사람이 남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 2달도 채 안 살고 집을 내놓은 거였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건 하나도 사정이 있겠지. 근데 계약을 하면서 언니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2달 만에 집을 빼시는 거예요? 했을 때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 결혼을 하게 돼서요. 이러더라고요. 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가 되게 머뭇머뭇하더니 저기 혹시 이 집에 살면서 이상한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하고 그때 생각에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집주인도 아니고 예. 여기 잠깐 2달 살다 이사 가면서 되게 오지랖도 넓다. 그러니까 저는 왜 오지랖이 넓다 그랬냐면 이 집에 뭐가 불편해요. 그건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 부분이 좀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대한 무슨 정보를 주려고 하나? 그래서 오지랖이 되게 넓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귀신에 시달려서 나갔나 봐 하면서 야 생각을 해봐라. 누가 집을 얻은 지 2달 만에 결혼이 그렇게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이니? 2달 만에 갑자기 결혼한다고 집을 빼고 뭐 신혼집을 벌써 마련했다고? 말이 되니? 이러는 거예요. 예. 언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장사를 하면서 언니랑 산 게 3달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언니랑 1년 넘게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가게하고 그 집에 살면서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서로 이렇게 예민해지고 그치. 너무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짜증내고 화내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예. 하고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정말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었고 너무 괴로웠고 전 정말 장사고 보고 여길 떠나고 싶은데 사실 없는 돈에 아빠한테 조금 달라고 해갖고 그 가게를 차린 거라서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너가 투자한 금액을 내가 빼주면 혹시
예, 자기 혼자 그냥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너랑 나랑 계속 이렇게 있다가 서로 정말 미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언니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저는.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네. 언니 그렇게 해주면은 난 너무 고마워. 난 그래서 언니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하지 마.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언니가 그렇게 해주면 난 너무 고마워. 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돈을 빼주고 그리고 근데 언니 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겠어? 했더니 집 내놓을 거고 집 나가기 전까지 동생을 잠깐 오라고 해서 같이 있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갖고 거기 있으면서 저는 나왔고 언니 거기서 장사를 계속하면서 동생하고 살고 집을 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언니랑 가끔 통화를 하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그 집을 빼면서 여자 아가씨 2명이 그 집을 계약을 했대요. 예. 근데 계약을 하면서 언니가 그 앞에서 장사를 하니까 한두 번 언니가 거기 장사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근데 정말 그 집에 산 지 2주도 안 돼서 그 아가씨들 2명이 언니를 저녁 때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언니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갖고 뭘요? 그랬더니 언니는 다 알지만 저 집에 살 때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3개월 만에 집 빼신 거 맞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오. 지금 아가씨들이 겪는 거 저희도 다 겪었어요. 이랬더니 그 아가씨들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진작에 말해주시죠. 저 집에서 진짜 못 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맨날 귀신 나와요. 그 아가씨들이 그러더래요.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도 살 수가 없어서 빼는 거라 그런 그치. 일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이 진짜 정말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러면서 거의 울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니가 하는 말이 진짜 그 집에 센 귀신이 붙어있긴 한가 보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도 후에도 전 귀신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고 정말 제가 피곤하면 가위는 가끔 눌리는 정도? 근데 그 가위도 이렇게 왜 이상한 자세로 자서 눌린 것 같은 그 느낌의 그런 가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정말 귀신을 본다거나 한 적이 없는데 그 집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으니까. 그 집이 어디 동이다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거기가 은평구 증산동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집에 살았던 아가씨나 그 전에 살았던 남자가 혹시라도 듣는다면 그 집 말하나 보다 라고 바로 알걸요. 이야, 네. 이거 댓글 달릴 수도 있겠다 이거 듣고. 아니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가씨들도 분명히 금방 집을 빼고 나갔을 거고 딴 사람이 들어왔어도 또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정말 100% 확신하거든요. 이야. 그러면 그 집에 대한 댓글이 정말 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이 짧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딕션 좋게 또 너무 소름 돋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우선 소개를 하자면 오래전에 신내림을 받으신 무당이셨어요. 예. 무속인이셨는데 이제 할머니 연세도 90이 다 돼가시다 보니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입원을 자주 하시고 병원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예.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못 깨어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후에 장례식이 끝나고 2주 동안 일어난 일인데 예. 저희 집안에서 저는 먼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차 사고가 먼저 한번 나고 예. 그 이후에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산 집에 지하 주차장에서 할머니랑 이렇게 주차 사고가 나서 할머니가 많이 다치시고 예. 네, 저희 큰엄마는 맹장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시고 저희 사촌 오빠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부대에서 상사랑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미군 부대는 미국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빠는 0이고 이제 100대 0 상황이 거의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짜잘하게 막 가족들도 막 아프고 막 다치고 이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좀 불안한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저희가 할머니가
또 무속인 분이시라고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는데 매주 이렇게 7제를 일주일마다 제사를 한 번씩 지낸대요. 예. 처음에 초제를 지내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이렇게 가셨거든요. 예. 가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무당분께서 오셔서 이제 풀어드리는데 할머니가 빙의가 된 거예요. 오. 빙의가 되셔서 막 할머니가 왜 나를 수술을 시켰냐. 나는 수술을 안 했으면 2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수술을 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갔다. 이렇게 한이 맺힌 상태로 무당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저희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근데 더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예. 저희 할머니가 수술을 한 게 저희 가족들의 의지가 아니고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명밖에 못 계세요, 보호자분이.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한 명도 있어도 간병을 할 그런 게 안 된다. 가셔도 된다. 이래서 이제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부모님도 살던 곳으로 내려오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할머니가 수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네, 보호자 동의가 없이 연락이 온 거라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 가셔야 돼서 고향에 내려오시고 큰아버지만 다시 병원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수술이 진행된 도중이었거든요. 오. 동의도 안 받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안 좋게 됐으니까 수술이 진행했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는데 가보니까 일단 할머니는 수술이 진행됐고 의식은 없으시고 어이구야. 그렇게 계속 이틀, 3일, 4일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큰 고모님도 의사분한테 왜 이렇게 수술을 했냐. 보호자 동의 없이. 만약에 네, 그렇죠. 돌아가실 분이었어도 하루라도 그치. 뭐 저희랑 얘기를 더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먼저 수술을 해버려서 이렇게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의사분이랑도 많이 싸우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제사 지낼 때 할머니가 빙의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 조금이라도 더 할머니랑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이고. 가족들끼리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올해 18일에 할머니 49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할머니 많이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이 있잖아요. 49제에는 이렇게 자손들 한 번씩 보러 오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네. 하늘로 가신다고.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 참여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또 이런 현상들이 있네요. 진짜로. 오늘 또 떨리셨을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 5월경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겪은 일인데요. 예. 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사를 나오게 됐는데요. 위치는 대구 달성군 어떤 뒷산인데요. 예. 저희 집이 3층이었거든요. 총 5층이 되는 저층 아파트인데 3층이었는데 바로 뒤에 부엌으로 나가면 바로 앞에 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공기는 좋은데 밤에 조금 스산하더라고요. 예. 고라니 우는 소리도 듣기고 새끼 멧돼지도 발견하고 집에 지네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잠시만 여유가 안 돼서 지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예. 어머니가 항상 섬뜩하다고 주방 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예. 원래는 제가 야참을 즐겨하는 편이라서 계속 라면을 끓여달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뭔가 자꾸 밤에 그 뒤에 산 있는 곳에서 그 어떤 큰 나무에 하얀 물체가 머리를 너플너플거리면서 내려다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진짜 엄마가 뭐 괜히 기가 허해져서 그렇다 이럴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서 너무 무서운 일이 겪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허리가 제가 안 좋아서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2층 침대 철제로 된 걸 구입했는데 그때부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특히 제가 목을 쓰는 일을 좀 하는데 목 임파선이 부어서 열나고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까지 실려가고 응급실에서 그 이튿날 집에 왔어. 눈 감고 쉬려고 30초도 안 걸렸는데 갑자기 검은 가슴 물체가 절 목을 중간 확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갑자기 확 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막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몸도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하신 말씀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이사 나가자고 여기 있다가 사람 다 죽어나겠다면서 예. 엄마는 뭘 봤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주방에 보일러실이랑 다용도실이랑 붙어 있었거든요. 네. 원래 거실에 주방이 거의 붙어 있는데 저희 집은 원래 리모델링이 돼서 밖에 보일러실하고 다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본 게 다용도실 있는 보일러실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한 50년대쯤 돼 보이는 왜 회색 양복 입은 사람이 회색 납빛에 눈에는 피 보인 눈으로 장발머리를 하고 맥없이 손을 약간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이거 포즈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처음에는 어려서 어머니가 말씀 못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약간 기가 세신 분인데 나가! 하면서 가무를 지르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게 예.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부엌에만 가면 이상하게 피 비린내가 난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면 또 물 비린내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수를 뿌려봤자 이제 그때만 괜찮고 또 지나면 그 냄새가 이제 피 비린내, 물 비린내 화장실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방을 내놓고 나가기 3일 전인가?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새벽에 부랴 하면서 막 벽을 치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헐레벌떡 나왔더니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거실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예? 정신도 너무 없었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저도 불인 줄 알고 엄마 문 열어 벽에 빨리 나가라 먼저 입 막고 나가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엄마 어디 불났나 하면서 보니까 아니 근데 불났는데 이제 현관문을 딱 여니까 이제 새벽에서 이제 아침 올 때 빛이 살짝 퍼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약간 들어오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던 그 안개가 그 이제 현관문 열리고 빛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막 손발이 다 떨리고 어머니는 거의 경직이 돼서 아무 말도 그때부터 못 하시고 그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딱 나가기 3일 전이었어요. 세입자 다시 들어올 분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오기로 하고 저희는 나갈 무렵에 3일 전에 그래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 정말 무서웠던 거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 뒷산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목을 가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진짜 실하고 사실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런 거랑 다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9개월 만에 나와서 제 남자친구도 그쪽 태어나서부터 거기 주민이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얘기했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때 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면서 좀 많이 무서웠어요. 이야. 진짜. 오, 숨 막히게 들었어요. 일단은 그때 당시 집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화가 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이야기하시길래 또 그 집에서 네. 9개월 만에 도망친 사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우선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돌비 이 채널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그래요, 또? 근데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예.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우선은 저는 천주교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 제가 그렇게 신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뭔가 뭐 귀신을 보진 않았지만은 어느 구석에 좀 새까만 뭔가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 특정 어느 지역에 가면은 소름이 정말 등 뒤로부터 쭈뼛 다 선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무서운 거를 못 보지만 워낙 또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최면식으로 내가 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아예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돌비를 듣게 된 거죠. 돌비를 듣게 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보통은 자면서 들었어요. 자기 전에 예. 듣다가 이제 끄고 자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자는데 갑자기 귀에서 바람 때문에 아파트 문이 쾅 닫힐 때 엄청 크게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쾅 소리가 갑자기 귀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깼는데 문이 닫힌 것도 아니고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고 저 혼자 듣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깼는 게 몇 차례였고 예. 한때는 또 귀 안에서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를 낸다기보다 머릿속에서 누가 야!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무서운 걸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되나 싶어서 그냥 아니겠지 또 했는데 제가 올해 4월 달에 캠핑장을 가서 뭔가를 겪었는데 예. 문경 쪽에 있는 캠핑장이었어요. 근데 캠핑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이 보통 파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거나 발소리나 뭐가 지나가면 돌들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새벽 4시경에 갑자기 제가 눈이 떠진 거예요. 캠핑장 보면 빗금 쳐놓은 게 저희 텐트였어요. 예. 제일 왼쪽에 있죠. 근데 갑자기 제일 오른쪽 화살표 있는 그쯤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입냄새 나게. 그쵸. 소리 그냥 정말 공기 소리예요. 예. 근데 그 산속이고 하니까 저는 고라니 소리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고라니 소리를 명성을 봐서 알았는데 그거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정말 바람 소리, 숨소리 같은 건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이 화살표 방향으로 오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산짐승인 줄 알았어요. 예. 옆에 산도 막 개발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짐승이 내려왔나 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저희 텐트 쪽으로 오는데 파쇄적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걷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남편을 깨워야 되나 했는데 너무 몸이 굳어가지고 남편을 깨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저희 텐트를 돌아가지고 저희 텐트 뒤쪽에 있는 경사로 쪽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서서히 멀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 들었을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른 캠프사이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고라니일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아닌데 고라니가 아닐 텐데 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뭔가 제가 가시적으로 느끼니까 더 무서워지면서 슬슬 돌비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왜 그러세요? 네, 근데 그러다가 내가 매트리스의 왼쪽 허벅지 다리를 건쳐 앉아서 강아지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강아지가 그때 마운팅을 하고 있어서 쟤 또 저 짓을 하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저희 남편이 이렇게 몸을 수그려서 저희 귀에 가까이 대고 제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몰라 하면서 남편 쪽으로 뒤를 딱 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래서 뭐야 이랬는데 남편이 왜 이러는 거예요. 거실 쪽에서. 나가봤더니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코인 한다고 그거를 보고 있고 저한테는 분명히 남편 목소리로 제보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서 뭐야 장난치지 마 했는데 남편도 정말 아니라고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다 제 방송을 보고 그런 거라고요? 네, 방송을 보면서 점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예민하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좀 크고, 근데 이 마지막에 쟤 뭐해라고 했던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네네. 자기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남편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남편이 평소에 저한테도 그렇게 뭐 하다가 맛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귓속말로 장난을 많이 쳐요. 예. 그 정말 남편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서 있었고, 또 강아지는 뭐 연가를 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네. 강아지도 별 이상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네. 제일 익숙한 소리를 내야지 무심결에 응?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쟤 뭐해? 막 이렇게 누가 봐도 귀신 소리를 내면 안 보잖아요, 사람. 근데 정말 남편의 그 특유의 뉘앙스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거는 제가 직업군인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제가 2011년도에 군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부사관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힘들게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당직을 쓰는 요일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당직을 제가 쓰는 날이었어요. 저는 당직 부사관이고, 저보다 위에 선임분께서 당직 사관을 쓰고 계시고, 네. 저는 거기 밑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예.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때가 네. 새벽이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꿈뻑꿈뻑 졸고 있는데, 선임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좀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건데 한번 들어보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임분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할 건데요. 네. 그분께서 7년 정도 그 부대에서 계셨어요. 오랫동안 계셔서 그 전에 부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네. 제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이제 계속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신병들이 들어오잖아요. 신병들이 4명인가 들어왔었대요. 4명인가 들어와서 처음에 전입신고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짤막하게 있어요. 예.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뭐 혈액형이 어떻게 되고 여자친구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신병 끝나고 두 번째 신병 끝나고 세 번째 신병 끝나고 네 번째 신병이었는데, 네 번째 신병이 자기소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금 뜸을 들이다가 저는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부대원들이 다 벙쪄버렸죠. 그 한순간에. 그러다가 뭐 흐지부지하게 웃으면서 좀 특이한 애가 들어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등병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초를 서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무를 서로 나가게 되는데, 근무를 쓰는 게 선임 병사랑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임 병사랑 같이 해가지고 탄약고 쪽에 근무를 쓰러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근무를 쓰고 있다가 그 선임분이 갑자기 처음에 소개를 해줬던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에 귀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병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야, 장난치지 마. 너 장난치면 진짜 죽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병장이 그때부터 얘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 연병장 끝쪽에 귀신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했대요. 예. 병장이 그때도 이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야, 너 장난 그만 쳐. 장난 그만 치라고. 너 진짜 나한테 혼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병사가 진짜 엄청 진지하게,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병장이 그때부터 조금
반신반의했던 거죠. 아, 진짜야? 진짜야? 막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등병이 진짜 조용하게 귀신도 급이 있는데 저 귀신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귀신입니다. 절대 모르는 척하고 평소에 그냥 있던 대로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병장이 그때부터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등병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병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 막 떨고 있었는데 이등병을 잠깐 검문길로 이렇게 옆을 봤어요. 예. 봤는데 애가 눈동자가 조금씩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앞에 물체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오, 예. 근데 그 눈동자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봤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연병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예. 눈동자가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끝으로, 옆으로, 오른쪽 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병장이 그때부터 온몸에 소름을 막 끼치고 이제 완전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임님, 갔습니다. 귀신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 병장이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휘통제실로 뛰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무지 이탈을? 이 근무를 쓰다가 도중에 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직 부상관으로 섰던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예. 그 중사분. 그분이 혼을 막 냈어요. 야, 너 근무 쓰다가 왜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그 병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진정이 돼서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고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부대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예.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귀신을 볼 수 있는 그 병사가 근무도 못 나가게 됐어요. 근무를 나가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봐 예. 부대에서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러고 그 병사는 그냥 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으러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옆쪽에 보면 보일러실이 하나 있거든요. 예.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보일러실에 쪽창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조그맣게요. 그래서 그 다 같이 밥을 먹으러 올라가는데 그 병사가 그 쪽창을 보고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임이 야, 너 뭐해? 빨리 와. 밥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일러실 안에 또 그런 위험한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병사는 눈에 보였던 거죠. 그 보일러실을 관리하는 보일러병이 따로 있었어요. 보일러병이 어떻냐면 이제 저녁에 겨울에 추우면 자기 전에 보일러를 켜고 그리고 새벽에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보일러를 끄는 그런 보일러병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일러병이 있는데 그 보일러실 안에 그 귀신이 있으니까 이 귀신을 볼 줄 아는 그 병사는 그 보일러병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보일러병이 자기보다 선임이었다 보니까 말을 못하다가 결국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일러병도 야, 너 죽을래? 어디서 장난질이야.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막 진짜 욕을 막 했는데 그 귀신을 볼 줄 아는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당직 부상관님이랑 같이 들어가시는 걸 전 너무 이렇게 추천드린다. 혼자 절대 가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보일러 병사도 그 전에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자기도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날부터 시작해서 당직 부사관이랑 계속 이제 보일러실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끄러 가고 키로 가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당직 부사관이 혼자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보니까 그 보일러병도 자기도 이제 그거를 깜빡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보일러병이 키를 받아서 보일러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음산한 기운이 싹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일러실을 탁 열었는데
보일러가 엄청 커요. 뒤에 사람이 있어도 충분히 될 공간이 그런 게 또 있고, 보일러실이 이 반지하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구조예요, 거기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보일러 뒤쪽 편에서 어떤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발이 멈춰진 상태로 계속 거길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점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대요. 예?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그 계단에서 보일러병이 굴렀어요. 예. 기절을 하고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직 부사관이 갔다 오라고 했는데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애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기절을 해 있었던 거죠. 큰일 났네. 예. 네,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애를 데리고 이제 구군 노수병원에 이제 보내고 나중에 상황을 들어봤더니 그런 경험 그렇게 자기가 겪었다라고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온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그 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게 됐어요. 결정이 어허. 돼버린 거예요. 예.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이제 전출을 보내게 되고 그 병사는 결국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 친구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제 후임 간부도 귀신을 보고 놀래서 이 당직 사관실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왔던 적도 있었고 오, 많은 일들이 예. 있었네요.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귀신 보는 신병 이야기는 많은데 또 네. 결국에는 그 신병이 전출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 그 병사 이전까지도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 이유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이게 부대에서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잘 스며들지 못하고 환경 자체가 그 친구한테 적응이 안 되니까 아하. 결국 부대에서도 보고를 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소름 돋게 표현을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 어, 감사합니다. 무서웠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10년 전쯤에 제가 친구랑 놀다가 해질녘쯤 돼서 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한 번 갈아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서서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 노을 질 때쯤에 걸어가다가 이제 흡연 욕구가 생겨서 구석에 짱 박혀서 구름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예. 구름 과자를 먹는데 제 옆에 폭이 한 2m쯤 되는 인공 개천이 있었는데 인공 개천을 딱 보니까 풀이 되게 우거져 갖고 산책로가 잘 안 보이는 길이었어요. 예.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파워워킹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파워워킹 되게 열심히 하시네. 담배를 이렇게 물고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한다고 파워워킹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막 힘차게 그래서 달리는 거. 아주머니가 그래서 자세히 열심히 봐갖고 여자친구 알려줘야겠다 이런 거 쳐다보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손목부터 팔꿈치, 팔이 먼저 올라가고 허벅지가 올라가고 잠깐 텀이 있다가 팔뚝이 올라가고 종아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몸이 쓱 딸려오고 다시 손목 올라가고 팔 올라가고 허벅지 올라가고 종아리 올라가고 그리고 몸이 쓱 딸려오고 그러면서 되게 요상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한창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이제 한 번 말한 구름 과자가 다 타갖고 제 손을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 이러면서 구름 과자를 버리고 한 번밖에 안 빨았으면은 보통 다 타는데 한 5분에서 7분이 걸리거든요. 예. 그 정도 걸리는데 뜨거 그러면서 버리고 저거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도망쳤어요, 집으로. 예. 집으로 도망쳐갖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너네 학교 앞에 인공 개천에서 뭔가 되게 이상한 아줌마를 봤어 이러면서 그 설명을 다 했어요. 예. 이 아줌마가 되게 각기각기 움직여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야 너 그거 기억 안 나냐고 한 5년 전쯤에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 있지 않냐고 그 살인범이 사람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예. 개천에다 버렸다고 예.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개천에서 경찰분들이 이렇게 사체를 찾는 거를 자기가 봤다고 그래서 야 그럼 내가 그거를 본 건가 그거라면은 되게 무섭다 그렇게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 움직임이 그래서 이상했구나.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